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이 추진해온 오바마 케어 폐지안은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체안 없이 오바마 케어부터 없애자는 대통령 뜻을 후속 조치로 택했지만 벌써 새 안도 거부한다는 공화당 의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치 역사를 보면 공화당의 새로운 안도 완성되지 못할 게 거의 분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충고를 한 뒤 그 충고에 따르지 않으면 트럼프 가문과 사업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지만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만 달러를 받고 러시아에서 연설한 뒤 푸틴의 땡큐 전화까지 받은 사실이 다시 빅뉴스가 됐습니다. 달러화가 10개월 사이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 약을 처방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매춘부 전과자 등과 함께 마약 파티를 해온 USC 전 의대 학장이 어제부터 휴직 상태고 더 이상 환자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아주 드문 법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회사가 미국 회사를 고소했는데 스포츠 브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그니처 국내 정책 성공의 상징인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이제 대처하겠다고 공화당이 자그마치 7년 동안 공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약이 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캔사스와 유타주 상원의원 2명이 추가로 이제 공화당 헬스케어 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한 사람이요. 캔사스주의 제리 모란 의원이 하는 얘기가 나쁜 정책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명 안 한다고 했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눈 수술했기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지금 폐지하고 새롭게 헬스케어 계획을 세우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때는 민주당도 조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말이 결국은 대체안 없이 일단 폐지부터 하고 보자 하니까 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것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체안 없이 며칠 안에 오바마 케어 폐지안을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 미치 매코넬 의원의 이제 상원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의원 셜리 메어 캐피토라는 여성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이 안에도 나는 찬성표를 도저히 던질 수가 없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안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원인데 그 여성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워싱턴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안도 나쁜 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코스를 바꾸기는 바꿨는데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나중에 대체안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때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많은 사람을 일단 보험부터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들고 그것으로 혜택을 보고 병을 치료하고 있었던 암 환자가 키모테라피를 받는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의 그 보험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화당은 아주 오래된 미국의 정치 사회적인 진실에 결국은 막다들이게 될 것으로 보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미국의 오래된 진실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전에 소셜 시큐리티 처음에 만들 때 반대가 많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이상 뺏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자녀보다 더 효자라고 하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요. 인타이틀먼트는 절대로 아니요. never는 아닙니다. almost 폐지시키지 못한다. 이게 아마 지금 공화당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무척 화가 났다고 하죠. 나도 뭐 대통령 취임하고 백악관에 첫 번째 들어가서 할 일이 이 일이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그렇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맘모스 대학이요. 뉴저지에 있는 그 사립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4명이 대통령 그 탄핵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초기보다 좀 높은 그 탄핵 지지 그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52%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묘한 것이 그러면 뭐 누구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을 뽑았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그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정말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같이 겨뤘었던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현재 인기가 높습니다. 블룸버그 팔러틱이 조사를 했는데 호감도가 힐러리 클린턴의 호감도는 3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1%. 같은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은 이것보다 낮지만 지지율하고 또 호감도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직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잘 못하긴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그 애매모호한 어두운 그 위선이 있고 이런 그림자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한 것 같아. 일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해주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한 2%는 더 많은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그 대통령을 뽑은 미국인 가운데 11월 달에요. 그에게 투표한 사람 가운데 지금 나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졌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그를 뽑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11월 달에 그 사람 가운데는 지금 20%가 알고 보니까 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싫어졌어. 그러면 싫어진 사람이 20%대 6%면 이것도 14%. 아직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그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은 스포트라이트에서 아주 멀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쭉 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다른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조사에서 아직도 버락 오바마에 대한 호감도는 61%,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60%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 그 차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비극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너무 많이 그 부딪히니까 차라리 그때 그 힐러리 클린턴을 뽑았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쯤 되면 사람들이 서로 그 이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다든지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워싱턴에서 그 오래된 엘리트 좋게 말하면 아니면 정치에서 썩은 부분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집권하고 있다면 계속 고인물로 나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좌충우돌도 하고 뭐 그렇지만 워싱턴에 대해서도 흔들기라도 하고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어디 그 러스트벨트요. 그쪽과의 민심이 다르잖아요. 이제 일을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가고 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할 수 없이 자동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나 광산 아무리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도 캐고 해야지 됩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래가는 사업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세상이 후퇴하진 않잖아요. 산업도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민심이라도 그 읽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점은 좋은 것 같고 이 점은 나쁜 것 같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팍스뉴스가 다른 언론과는 달리 굉장히 강조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캠페인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위키릭스가 폭로를 한 거죠.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서 러시아가 그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으로 일하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의 그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만 달러를 받고 모스크바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였었죠. 어제도 얘기하더군요. 세라 허카비 샌더스가 백악관 부대변인이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은행 르네상스 캐피털이라는 곳에 가서 2010년 6월 29일 그 르네상스 캐피털의 직원과 게스트를 놓고 연례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연설하고 50만 달러를 받고 그러니까 부인이 골드만삭스에서 연설 몇십 분 하고 몇십만 달러 받은 거와 비슷한 거죠. 끝나고 나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클린턴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 총리였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일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러시아에서 돈 세탁하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미국이 자신들 돈줄을 꽉 쥐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를 강력하게 로비를 했고 그 로비스트와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그 변호사도 연관이 돼 있고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팍스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러시아 변호사들과 만나서 뭔가를 얘기했었다는 것은 열매도 없었는데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사람들이다. 거기 만나서 돈도 받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일은 하고 있지만 좀 뭔가 여기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저기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뭔가 소울 서칭이라고 할까요? 미국인으로서 그런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경고 또 충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애정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 사설에서 일반인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위치가 앞으로 단기간, 장기간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주게 하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군사 남북 회담 안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언론 어제보다 조금 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던 뉴욕타임즈의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제안 그게 이제 오늘은 신문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사람들에게 워낙에 요즘에는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가 세 가지 중요한 big reasons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 충돌이 만약에 일어나면 남한에는 재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과거에 북한과 대화를 해봤을 때 일부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얘기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북한에 돈만 주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북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조금 통 큰 양보도 하고 또 통 큰 압박도 하고 이 수위 조절을 잘해서 결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훌륭한 아주 현명한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은 뭐 국가안보위원회도 대화에 반대하진 않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건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조건은 항상 핵을 포기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전임 행정부와 아직까지 그 마찬가지인 것이죠. 대화에 반대하진 않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휴전하고 나서 휴전 그를 한 날이 그에 맞춰서 이달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그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북한이 계속 그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를 한 지 불과 2주일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한 것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러시아 조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 솔직한 그 충고를 했다고 그 볼 수 있는데요. 더 트럼프의 그 아들과 아버지니까 그리고 and the truth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입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똑같다.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본적으로는 이 경제 전문지이고 미국의 굉장한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었을 때는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가차 없이 사설에서 글을 내리쳤지만 그의 대통령 그 당선이 가능해지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신문입니다. 물론 기사와 사설은 달라요. 사설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루퍼트 머독의 입장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루퍼트 머독이랑 또 그 대통령의 사위랑도 친하고 대통령의 사위가 그 뉴욕에 있는 신문을 인수하고 할 때 루퍼트 머독의 그 충고를 많이 그 듣기도 했잖아요. 머독도 원래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깡그리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나중에는 지지자로 돌아섰는데 어쨌든 오늘 이 사설이 러시아 문제 시시콜콜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아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직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있을 러시아에 대한 이 스캔들에 관한 최고의 폭로, 또 있을 그 폭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최고의 방어는 급진적으로 정말로 그 급격하게 투명한 그런 그 뭔가를 다 밝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그 전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정직이 최선이다 이런 것이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이유가 힐러리 클린턴이 수십 년 동안 스캔들 또 기만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뭔가가 뭐 일단 터지고 나면 아니라고 무조건 부정하다가 완전하게 부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로 속살이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속살의 세포까지 다 드러나고 나면은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그 힐러리 클린턴의 스타일. 그래서 지금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힐러리 클린턴 가문의 스타일을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 사람 뭐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성품도 우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꼭 우아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진정으로 우아하면 그거보다 좋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지만은 솔직한 것 같기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보다 나 해서 그 투표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트럼프 가족도 힐러리 클린턴 집안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백악관과 대통령은 대통령 아들 도널드 트럼프의 클레밀린 관련 변호사와의 미팅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nothing burg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별것 아닌데 지금 그 가짜 언론이 키운다고 의미 없다고 그렇게 가짜 언론들이 다루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그게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인데 대단히 맛있는 찐빵처럼 지금 그 계속 언론이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통령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내 아들이 그 당시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을 것처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입양 문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1명, 2명, 3명, 3명이 뭐 4명, 5명, 6명, 8명이 됐고 한 방울 한 방울 새로운 뉴스가 계속 터지고 그 아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다른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극도로 투명하게 먼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게 하지 말고 대중이 먼저 밝혀라.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최종 진실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한 그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뭔가를 숨기는 듯 보인다.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특별검사, 하원,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금 세 갈래로 조사 중인데 뭔가가 나오면 대단한 그 손상을 입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나올 때마다 가짜 뉴스로 하고 하는 것만으로 지지 기반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지지율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문제 인식을 하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 타이컵이라는 정말 그 대단한 와이칼라 변호사를 또 하이어해서 변호팀에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변호팀이 트럼프 가족, 캠페인 관계자, 백악관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 관련 문제 알고 있는 걸 다 털고 가야지 됩니다. 조사관들에게만 말하는 것뿐이 아니라 대중에게도 그리고 나서 다 털고 나서 아무런 공모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증명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내년이래야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네요. 40% 미만이 되면은 지금 36%니까 보통 계산할 때 공화당은 그때부터 인기 없는 대통령에게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자신들 잡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민주당이 하원에서 타수당이 되고 내년이에요. 11월. 그리고 조사에서 이제 모든 트럼프 사업체까지 다 그 조사를 할 텐데 러시아의 뭐 돈 세탁 그룹과 관련이 있는가 그쪽에서 과거에 뭐 융자 받은 게 있는가 등등 뭐 이런 것이요. 그렇게 되면 탄핵 주장은 아주 그 강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 물결은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리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충고를 무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개인의 특성, 퍼스널리티의 그 강력함과 소셜미디어의 힘, 그 큰 힘을 믿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은 워싱턴의 인정사정 보지 않는 현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그 잔인한 워싱턴 현실이 트럼프와 가족, 사업 평판을 완전히 파괴시킬 겁니다. 다시 이 문제를 수선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왜 모든 일들이 터지면 사실은 당사자가 제일 빨리 확실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게 처음이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국민당이 그 조작 사건 그것 때문에 시간 끌다가 이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그 비슷한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충정심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하냐면요. 계속 무슨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형태로든 마이크 펜스가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에요. 차라리 마이크 펜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모든 이슈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타협할 여지도 좀 없어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일정 이슈에 있어서는 타협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그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또 마크롱 대통령이 일요일 날 얘기하대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본인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런 그 느낌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맨이니까 좀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되면은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자리를 이어받고 나면은 그 다음 임기도 다시 그 공화당 마이크 펜스가 재선될 수도 있다 해서 차라리 이대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주변을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단점에서도 배우잖아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미국 역사는 영원할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깨끗하잖아요. 그나마 어떤 틀 안에서 또 그 법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그 안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마이크 펜스가 이어받는 것보다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자, 잠시 뒤에는 조금 가볍기도 하고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내용과 달러 같이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아유, 잘못했어요. 제가 뉴스 점검하다가 이제 딱 광고 끝나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도 또 못하고 있네요. 겨우 꼬리표만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 전해드리려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 그 사설 읽어드리자마자 새로운 것이 자꾸만 드립 하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안 미팅에 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정말 그 폭탄급인 그 USC 전 의대 학장 그 내용을 보도했었는데, 오늘도 이것도 그 준 폭탄급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맨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 당시에 러시안 그 변호사를 만났을 때 같이 미팅에 또 참여를 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추가된 거예요. 이름에 아이크 자가 들어가던데요. 52살이고 헌팅턴 비치에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네, 또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빅뉴스 되겠네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미국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중요한 그 아젠다 같은 것이 딱 그 의회에 걸려 있고 게다대고 대통령의 스캔들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오바마 케어가 그 폐지시키는 것이 실패한 뒤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가 지출안 같은 것이라도 통과시켜야지 되겠다 해서 그 일단 폐지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건, 그 아젠다 같은 것이 이대로 나가다가 통과가 될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조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약속 같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야. 지금 뭐 나프타 좀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 하면서 결국은 오늘 그 달러가 지난 10개월 사이에 그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팔자가 많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로화에 비해서 1달러 1달러 15센트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클라이언트에게 좀 경고를 했고요. 개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플러스 달러는 또 그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4, 4분기로 그 전문가들이 미뤄지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충분하지 않으니까는요. 아무리 그 인플레이션 그 적정 수준도 조금 그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10개월 사이 최저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서, 그리고 그 10년 만기 미국 채권 값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다른 나라에도 수출 많이 하나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뭐 미국 기업인 것처럼 제일 처음에 그 룰루레몬에서 뭐 레깅스가 여성들이 입는 거, 뭐 요가 팬츠도 그렇고 $100가 넘는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가면은 뭐 $10 미만에 살 수 있는 것이 괜찮은 그 품질의 것이 $150 이렇다고 해서 이제 사 입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품질이 좋대요. 뭐 나중에 보니까 꼭 뭐 그 정도로 열 몇 배, 15배 품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옷은 자주 빨아야지 되잖아요. 빨면 변하는 것이고 또 그 헐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룰루레몬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룰루레몬이 밴쿠버가 본사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라이벌은 언더 아모르라고 있는데 이 회사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 본사가 있고요. 룰루레몬이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 이 회사를 스포츠 브라 때문에. 스포츠 브라 뭐 카피 뭐 말하자면 애플이 그 삼성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허법 위반, 지적 재산권이다. 디자인에 관해서 뭐 에너지 브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줄이 뭐 4개 있다면서요. 그래서 교묘하게 있어서 뭐를 모양을 예쁘게 하고 뭐 기능을 좋게 하고 말하자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더 아모르라는 미국 회사에서 4종류의 그리고 그 스포츠 브라가 한 개에 룰루레몬께 뭐 $52 한다면서요. 겉옷보다 비싸요. 네. 보통 아주 그 효율적이고 멋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겉옷보다. 그래서 이제 언더 아모르에서 뭐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그 스포츠 브라 4종류의 자신들의 것을 이제 훔쳐서 썼다 하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너무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아이템이 1년에 $10억 정도 지금 뭐 스포츠 브라가 $10억 정도 팔리는 시장이래요. 그래도 소송을 한 것은 이 소송이 끝나려면은 적어도 1년 반은 걸릴 테니까 그 사이에 뭐 유행도 바뀌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비즈니스 전략인 거죠. 우리 것은 절대로 카피하지 마. 딱 그 단념시키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룰루레몬이라는 회사가 수익이 뭐 $24억 정도는 된다고 하고 2012년에도 캘빈 클라인도 고소했고요. 캘빈 클라인도 여성 속옷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는 뭐 바지에 허리 디자인을 카피했다나요? 해서 나중에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30개가 넘는 디자인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증명을 하려면요. 삼성과 애플의 싸움과 마찬가지예요. 그 디자인 조금 끝에가 동그랗게 하는 이런 것이었던가요? 그런 게 이 여성의 스포츠 브라의 줄이 장식용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게 그 펑션에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된대요. 요즘 이제 이런 것 갖고 돈 많이 쓰는 시절이 됐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미국에서 빅토리아's 시크릿 오늘 저는 이 뉴스를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빅토리아's 비밀, 빅토리아의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처음으로 늘 보기는 보더라도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빅토리아라는 피메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 빅토리아's 시크릿이 이런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스포츠 옷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속옷까지 잠식하는 그 시절이 됐어요. 소비자는 자꾸만 새로운 종류를 찾고 천이 됐건 사이즈가 됐건 해서 이런 것도 참 만들기 힘든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카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잠시 뒤에 어제 전해드렸었던 그 USC 의대 학장 속보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의사가 안락사 약도 처방해 주는 것 이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안락사는 항상 정말 오랜 동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에게요.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끊고 싶은 유혹을 준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점점 아주 슬로우한 속도이긴 합니다만은 받아들이는 곳이 늘어나서 워싱턴 DC가 이제 의사가 안락사 약을 처방하고 약국도 팔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을 이제 시행을 한답니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당연히 2016년도에 워싱턴 DC에서 그러니까 좀 고귀하게 숨질 수 있는 법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뮤리얼 보저 시장 때 이제 한 것이고 지금 18살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그러면 의사나 약국은 다 해줘야지 되느냐 처방을 하고 약을 팔아야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엔 좀 자율성을 둬서 좀 스스로 이것은 약국이나 의사가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자율권도 줬고요.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그 2번 말로 요청을 해야지 된답니다. 15일 간격을 두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번 말로 요청하고 이제 글로 서면으로서 써야지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가 다 그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말로 요청을 해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약을 받고 나서도 공공장소에서는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그 프로그램은 보건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가 환자의 선택을 보건국에 보호를 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 소위원회 그 지출안에서 보면은 안락사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그 기금을 막도록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 하원, 전체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게 워싱턴 쪽에서 들어오는 뉴스고요. 어제 여러분들께 너무 긴 기사고 시간도 없고 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요지는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USC의 한 거의 10년 동안을 의대 학장으로 그 지낸 뭐 교수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진료도 했었고요. 지난 주말까지도 어제부터 진료하지 않습니다. LA 타임즈 보도가 나간 뒤에요. 그리고 연락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학교도 휴직한 것이고요. 전 그 학장이 매춘부와는 뭐 1년 반을 본인의 집에 가깝게 뭐 아파트먼트를 패사디나 근처와 또 어디죠? 헌팅턴 비치인가요? 두 군데다가 놓고 이제 그 밤까지 새벽까지 이 그 젊은 남자가 66세고 그 이제 그 여성이 22살이라고 하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새벽까지 있다가 아침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또 이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뭐 학교 가고 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 중퇴한 그 매춘부였었던 여성이 소개해준 뭐 영 브라더라든가 다른 전과자 DJ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도 막 그 마약 파티 하고요. 페타민 파티 하면서 비디오도 찍고 그러면서도 계속 UCLA에 펀드레이징해서 돈을 본인의 말에 따르면 한 10억 달러는 거의 10년 동안 줬다고 하고 안과 의사고 이 여성에게 그 학생들은 나를 신으로 본다 하고 이 여성과 호텔방에서 마약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6시간 동안 있다가 깨어나서도 또 호텔에 가서 마약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경찰에서 아무런 그 특별한 그 조사도 결국은 받지 않은 것이고 해서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가 나간 뒤에 패사디나 그 시의원이 다시 경찰국에 내부 조사하라고 했고 또 그 일부 그 경관은 지금 그 정직 처분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성이 나의 딸, 당신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그 본인도 사실은 그 하버드 그 동문인 그 와이프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과연 그 몰랐을까 하는 생각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요. 시간이 제법 남았어요. 네. 그러면 좀 전에 못 다드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좋은 일도 하고 의사로서 너무 훌륭하고 이 의사도 의사 자체로도 안과 의사 자체로도 너무 그 훌륭한 사람이었었고요. 논문 발표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의사 안에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가 가정을 3자녀와 와이프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몇십 년 아래에 이제 매춘부 원래 그 에스코팅 서비스 웹 서비스에서 만나서 1년 반 이상을 지냈는데 그 여성은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남성이 아파트도 주고 용돈도 주고 사귀는 1년 반 사이에 뭐 음주운전 뭐 마약 소지 체포된 것이 많지만 다 또 이 남성이 대줬고 1년에 뭐 USC에서 $100만 이상 받았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덫에 걸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닥터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약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숨어있다는 하이드처럼 그것을 이제 그 인간 속에 있는 악을 선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과연 USC에서 이런 것을 몰랐을까? 그러면 진작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이 박사의 와이프와 자녀들에게는 조금 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